12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입 방식에 관련된 문제고, 수입 방식으로 구한 가치를 수익가액이라 하고,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수익임료는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 경비, 이렇게 해서 암기할 때는 순환순비 이렇게 외작으로 했어요. 그러면 12번 첫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요, 적산임료를 구하는 거니까 적산임료는 기기비 이렇게 했잖아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경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하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환원이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환원이율을 구할 때 공식에 의하면 수익가액은 위에가 순수익이고, 그리고 밑에가 환원이율이죠. 환원이라는 건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수익가액과 환원이율은 이걸 반비례라고 하고, 이 반비례라는 건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원이율은 위에가 순수익, 밑에가 가격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순영업소득이 되겠고, 니은은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부채감당법으로 해가지고 부채감당률, 그 다음에 대부비율, 그 다음에 저당상수 해갖고 제가 부대저 이렇게 외자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귿은 저당상수가 들어가서 1번의 정답, 13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환원이율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합니다. 자,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수익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환원한다 해서 환원이율인데, 수입 방식에서 나오는 말이고, 바로 이런 환원이율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5가지를 하나 기억합니다. 시, 조, 투, 엘, 부. 그래갖고 시조가 12명이다 해갖고 시조투엘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두법, 부채감당법. 그래서 시조투엘부, 시조가 12명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환원이율. 그러면 시장추출, 그러면 환원이율을 시장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뽑았습니까? 내가 구하려는 물건과 비슷한 사례를 구해가지고, 환원이율은 우리 지난 공식에서 순수익 나누기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건별로 순수익 나누기 가격, 그러면 비슷한 물건을 고르면 이 비율이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원룸 같은 것을 구하면 대략 한 5% 정도 나와요. 바로 그런 5%를 이제 시장에서 구했다 해갖고 시장추출법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구하려면은 그런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많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구했다는 말에서 항상 객관적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례가 적을 때는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건 환원이율을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무할인,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하고 인플레이를 더했다. 이걸 우리는 요구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요구수익률을 환원이율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조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법을 구성 요소를 합쳤다 해갖고 구성 요소 구성법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주관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주관적이면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결합법이 등장을 하는데, 투자결합법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물리적 그러면 토지 건물이에요. 금융적 그러면 이제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일 때는 계산할 때 토토건건 이렇게 해요. 토지 환원율, 토지 비율.
건물 환원율, 건물 비율.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토토 건건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금융적은 저저지지, 저당 환원율, 저당 비율.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 지분 비율. 그래서 토토 건건 저저지지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결합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금융적 투자결합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금융적 중에서 지분 중심에서 하는 것을 엘우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중심, 저당 중심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부채 감당법이에요. 그러면 부채 감당법은 부대죠.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로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자본 회수 방법. 말하자면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오는데 감가가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제가 할인수 회상 이렇게 하나 외자고요. 할인수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같은 말로 이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 문제를 처리할 때 회수율이라고 하고 이걸 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수 더하기 회상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다. 물론 할인율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자율 더하기 상각률, 자본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환원이율에 관련된 깊은 문제를 봤는데, 첫 번째는요 시주12 이름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대저 부채 감당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할인수 회상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그랬어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개가 있고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빠진 것이 분해법이죠. 그래서 분해법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감가법에서 나왔어요. 원가 방식에서 감가할 때 율, 액, 상, 분, 관 이런 게 있어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분해법, 관찰감가. 그래서 율액상 분가는 원가 방식에서 감가와 관련된 말이고,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시조투엘보를 조금 말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조성법이라고 했어요. 1번. 조성법은 환원이율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무할인으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이제 분해를 해갖고 그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할증률을 더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아낸다고 그랬죠. 어떻게? 위에가 물건별로 위에가 이제 순수익, 밑에가 가격 해갖고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시장 추출법. 그런데 가장 이제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 물리적 투자결합. 그러니까 투자결합은 2개가 있죠. 토토 건건, 그 다음에 저저지지. 그래서 토토 건건 그러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됐다. 이걸 물리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되죠. 분리될 수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고 서로 같으면 이걸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서로 다르고 그래서 환원이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저저지지 이런 말은 저당 투자와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자의 그 수익률이 다르야 돼. 달라. 동일하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게 틀렸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분할 수 있을 때, 분리할 수 있을 때 이제 내 돈과 은행 돈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이제 저저지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2개가 이제 다르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바로 금융적 중에서 지분 투자 입장에서 한 걸 엘우드라고 하고, 사람 이름인데 제가 에루드 그러면 세단지 하나 기억해요. 세전,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지분. 그래서 에루드는 몇 단지다고요? 세 단지. 사람 이름인데 세전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전으로 한 것을 에루드라고 하고, 그래서 에루드법에서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걸 세후로 바꿔낸 게 에루드 다음에 나온 게 DCF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DCF는 세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루드는 몇 단지? 세 단지. 단기 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그 다음에 가치 상승, 그 다음에 뭐냐면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했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고, 에루드는 몇 단지? 세 단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거죠. 5번은 다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수입 방식에서 15, 16 이런 문제는 그냥 참고로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본 회수를 할 때, 바로 이제 자본 회수를 한다는 건 감가가 들어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까 환원율을 할 때 할인수 회상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할인수,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시간차 때문에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를 하는 방법에 그 뭐냐면 회수율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연상선이라고 해요. 연상선. 그걸 우리가 연금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직선법인데, 그 연금법을 평균연금환원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을 감채기금법 이렇게도 합니다. 이걸 직선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그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 직선법은 감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순수익이 감소한다고. 순영업소득이 감소해요. 자, 그런데 감채기금법은 일정이에요. 똑같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금법도 일정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원룸 같은 걸 보면은 내가 원룸에 투자할 때 투자한 돈을 뽑는 기간을, 순수익을 보면은요,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이 낡아지기 때문에 월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은 집선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감소를 전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감채기금법은 뭐냐면은 상환기금법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을 회수했어요. 그 감가 부분을 이제 뽑았어요. 그 뽑은 것을 은행에다가 재투자를 하는데 안전하게 한다. 이걸 안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적금 형태로 안전한 이율로 투자했다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연상선은 순영업 소득 갖고 하게 되는데, 이 자녀환원법은요, 이거는 순영업 소득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 자녀환원법은 연상선이 있는데, 니을을 먼저 봅니다. 니을은 자녀환원법은 아까 연상선에서, 그러면 연상선이 뭘 말하냐, 수익 가격이 가장 큰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이 틀렸는데, 말하자면은 뭐라고 했어요? 평균연금환원법 적용이 가장 작다가 아니고 크다가 된다. 연금법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니을까지가. 그래서 니을까지는 말하자면 자본 회수를 하는데 순영업 소득에서 하는 거고, 세 가지가 있고 연상선이고, 그 중에 연금법이 가격이 가장 크다. 가장 작은 것은 직선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을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미음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연상선은 순영업 소득 갖고 이제 자본을 회수를 하는데 그걸 자녀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지분환원법을 이걸 엘우드라고 했어요. 자, 엘우드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순영업 소득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팔아서
그걸 매수 가격과 처음에 산 가격을 매수 가격, 중간에 판 것을 재매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팔았다고 전제를 하고 계산하는 것이 이게 저당지분 환원법이고 이게 엘우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에르두는 세단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세전으로 계산을 하고 단기다. 이게 단기가 중간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분 중심이다 해갖고 세단지 기억하고 미음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6번에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이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해당되는 것이 3번이고 바로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체크 포인트에 보면은 연상선은 뭐냐면은 이게 감가상가격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고 이걸 자녀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자녀 환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연상선은 뭐가 큰 순서라고요? 수익 가액이 큰 순서인데 이때 순수익은 일정 그 다음에 회수를 할 때 증가 연금법은 일증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일일 그 다음에 직선법은 감일 일증 일일 감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직선법은 순수익이 감소고 그 다음에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일정하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영업소득에서 하는 것으로 연상선이고 자녀환원법인데 저당지분 환원법과 그 다음에 DCF는 이게 에르두는 아까 세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세전으로 하는 것을 만약에 세후로 하는 것을 DCF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간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단기 보유가 되는 거죠. 단기 보유 중간에 팔았어요. 예, 단기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산 가격을 매수 가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 것을 재매도 가격이라고 둘 사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원룸을 10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아먹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보유한 후에 10억으로 다시 매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3년 보유를 했어요. 근데 10억으로 산 가격을 매수 가격이고 나중에 10억으로 팔았다면은 3년 보유 기간 동안에 건물 자체는 감가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투자한 돈을 뽑았기 때문에 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가 계산을 안 한다는 것을 자본 회수율을 0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매수 가격과 재매도 가격이 같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10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판 가격이 9억으로 팔았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건물이 낡아져서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감가가 생겼죠. 이때는 감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감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자본 회수율을 0보다 크게 한다. 할인수 더하기 회상인데 그 상각률을 자본 회수율을 0보다 크게 한다는 것은 감가 계산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르두와 DCF는 재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비교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그 순영업 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당지분환원법의 에르두, DCF법의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수입 방식 가운데 가장 고난도 지문이 되겠어요. 자, 이분은 참고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